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다들 아시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별로 제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분인데 로버트 키요사키가 아빠 찬스를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치솟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불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화폐, 미국의 달러보다는 금, 은, 비트코인이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거품이 모든 것의 형상으로 변한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큰 우울증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역사상 가장 큰 우울증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빈곤층과 중산층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물론 올해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각국에서 비축된 식량이라든가 원자재 그리고 기름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비축된 자원으로 버티긴 하지만 실질적인 타격은 3년 뒤, 2년 뒤 그때 이제 실질적인 타격이 오겠죠. 아마도 올해보다 내년보다 2년 뒤, 3년 뒤가 훨씬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21세기의 전쟁을 겪은 이 인류가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걱정이 되는 게 식량 문제, 그리고 코로나19로 찍어냈던 미국의 무자비한 양적 완화, 경기 침체, 불황, 인플레이션,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금은 느끼시겠지만 사업자 대출, 개인 대출, 자,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악재들을 어떻게 비껴나갈 건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네시스 블록에 써놨던 비밀 메시지 안에 써놨던 두 번째 구제 금융을 해줘야 될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러시아 푸틴이 결국 전쟁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식량 문제였어요. 곡창 시대인 우크라이나를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까웠겠죠. 우크라이나 땅덩이 정도면 충분히 러시아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겠죠. 기후 문제는 일단 식량을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식량을 무기로 삼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여기에 있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지만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 즉, 말 그대로 더 가난하게 만든다. 현재 1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어요. 블랙록은 자산 규모도 자산 규모지만 굉장히 많은 음모론을 낳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투자 회사들이 블랙록의 횡보를 유심히 보고 또 그들이 가는 대로 많이 움직이고 있죠. 얼마 전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도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결국 레리 핑크가 이야기한 대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블랙록이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결국 고객의 요청이 컸겠죠.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요구를 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오픈을 하겠죠. 그리고 펀드의 11.5%가 미국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지정이 돼 있다. 블랙록이 움직이면 전 세계 많은 투자 회사들이 움직이겠죠. 거의 도미노, 피라미드, 다단계식으로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게 될 겁니다. 블랙록이 ETF 출시를 한다는 건 결국 이제 비트코인이 안정화가 됐다. 그리고 앞으로 얻어먹을 게 굉장히 많을 것 같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쨌든 블랙록은 점진적으로 레리 핑크 CEO 말대로 투자를 하고 또 돈독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기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인수에 압도적으로 베팅을 하겠다는 새로운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끊임없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XRP, 이더리움 투자를 하겠다는 설문조사뿐이에요. 어쨌든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은 새로운 자산군으로 암호화폐의 잠재력에 대해 압도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에 걸쳐서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한 방에 몰빵을 했죠. 어쨌든 기관의 80%가 디지털 자산이 10년 이내에 기존 투자 수단을 추월할 것, 역전할 것, 따라잡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기관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도 같은 기간 내에 암호화폐가 주류로 채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관 투자자가 아닌 개인 투자자들도 67%가 신뢰할 수 있는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투자 전문가들도 암호화폐를 자산 클래스로 간주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몰빵을 했지만 점차적으로 앞으로 10년간 끊임없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유입이 되고, 주식에 들어갔던 돈, 부동산에 들어갔던 돈, 돼지 저금통에 있는 돈, 또 어디에 돈이 묵혀있죠? 땅속에 있는 돈, 금고에 있는 돈, 그 외에도 많은 투자자에 있는 돈들이 결국 땡겨서 끌어와서 암호화폐 쪽으로 유입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이 왜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기존 투자를 초월할 것이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의 답변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지불 네트워크를 제공, 그리고 암호화폐가 어쩌면 특정 국가의 법정 화폐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란 믿음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및 대체 불가능한 토큰과 같은 다른 형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를 보여주었다. 이는 암호화폐 사용 사례의 범위가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준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은 정말 4차 산업혁명을 한 4번 정도, 5번 정도 들었다 놨다 그리고 엎어치기 매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디지털 안에서의 내가 나임을 정확히 인정할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직군들이 사라질 수는 있지만 전 세계, 전 인류는 깨끗해지고, 지금까지 불필요하게 썼던 국가의 재정들이 세이브가 되면서 결국 그 돈들이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지로 표현되게 될 겁니다. 리플의 오랜 파트너죠. 트라이앵글러는 리플과 같은 디지털 통화가 글로벌 결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충분히 좋다고 설명을 합니다. 많은 기업이 해외에서 비즈니스 거래를 할 때 지불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거는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어쩔 때는 되게 힘들죠. 일반적인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래, 그리고 수수료가 너무 큰 거래, 그리고 제3자를 통한 중개되는 거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업 간의 거래를 할 때 문제점으로 다가온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해외 인재나 파트너에게 현지 통화와 다른 통화로 지불해야 할 때 여러 중개자들을 거쳐야 된다. 타국에서 본국으로 돈을 송금을 할 때 스위프트를 거치는 경우 공식적인 곳만 6군데인가를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공식적인 절차만. 그렇기 때문에 지연되는 거래, 그리고 그 안에서 생성되는 무지막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수료 발생을 하죠. 이러한 거래는 많은 시간과 수수료가 수반되는 복잡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기업이 국제 거래를 해결하는데 며칠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의 등장으로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기업은 결제 병목 현상 없이 원활하게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지불의 러시아워를 겪을 필요가 없다. 교통체증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중재자 없는, 수수료도 저렴한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안 쓸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제가 자꾸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율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그냥 앉아서 돈을 벌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변화를 좋아할까요? 혁신, 혁명을 좋아할까요?
중재자이니까 돈을 벌고 있는데 중재자 없는 거래를 하겠다고 하니까 화가 나죠. 이게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갖고 있는 짱짱한 오기죠, 오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국도 요충지에서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도 위로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주유소 사장이라면 머리에 띠 두르고 시청 앞으로 가겠죠. 군청 앞으로 가겠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매일, 매달, 매년 그냥 앉아있어도 돈이 팍팍 꽂히는데 그 자본으로도 수많은 자본을 생성하며 너무나 여유롭게 살았는데 이상한 애가 들어와서 그 시스템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는데 좋아 보일 수가 없죠. 혁신과 혁명을 방해하는 건 결국 그 혁신과 혁명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맞죠? 2년 전 최고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 회사인 리플은 결제의 블록체인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다. 보고서 내용은 기업은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여 거래를 완료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국경 간 테스트를 했어요. 정말 끊임없이. 그리고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의 40%는 블록체인 관련 결제 시스템을 비즈니스에 통합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으로 결국 속도, 지속 가능한 속도, 일관성 있는 속도. 요번에는 10초 만에 되더니 다음 달에는 1초 만에 되네.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정확히 3초면 3초, 2초면 2초. 오늘 할 때는 1분 걸리고 내일 할 때는 그냥 0.5초 만에 결제가 된다면, 거래가 된다면 그것 또한 신뢰할 수 없는 트랜잭션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디지털 안에서는 신속성보다 더 중요한 게 정확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지속 가능한가 하지 않은가가 중요하겠죠. 사람과 사람을 상대를 할 때는 얘가 10분 늦게 주던가 1분 늦게 주던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디지털은 무조건 3분이면 3분, 2분이면 2분, 3초면 3초, 10초면 10초 정확한 그 룰을 지켜줘야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해결을 했다.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직접 현장에서 ODR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결제 네트워크 회사에서 리플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전 세계 400여 곳에서 이미 리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다는 이점. 자,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꾸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제가 아는 정보를 최대한 알아먹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거고, 항상 결정은 본인의 뜻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